당신은 요즘 들어 몸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소변이 예전보다 더 진하고 거품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물을 마셔도 개운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또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데도 혈액 검사에서는 항상 조금만 지켜보자 는 말만 들으셨나요? 많은 분이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신호를 되돌리는 작은 열쇠가 바로 주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검은 콩이 단순한 영양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9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한 분은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단 한 가지 검은 콩과 물의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 상태가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율이라는 작은 요소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검은 콩물을 마셔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어떤 분들은 3주 만에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체질 차이라고만 생각했던 변화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 명확한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지나치게 농축된 물이나 반대로 영양이 과하게 들어온 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즉, 물과 영양의 농도 균형이 무너지면 신장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저는 종종 세제물 비율을 사용합니다. 세탁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옷감에 잔여물이 남고 너무 적게 넣으면 오염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신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검은 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라도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신장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좋다 해서 많이 넣었는데 오히려 더 붓는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분은 비율을 맞추니 소변이 맑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율의 문제는 단순히 요리 팁이 아니라 신장이 감당하는 농도 조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검은 콩을 끓일 때 물량을 감으로만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한 줌, 종이컵 반, 물은 그냥 적당히라고 말하십니다. 바로 이 적당히가 신장 회복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신장이 회복을 시작하려면 일정한 리듬과 농도가 필요합니다. 그 리듬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불규칙한 비율입니다. 놀랍게도 99%의 사람들은 검은 콩 자체보다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섭취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들쭉날쭉해지고 때로는 더 피곤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검은 콩을 어떤 방식으로 드셨나요? 비율을 의식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몸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면서도 그 원인을 찾아본 적이 있었나요? 오늘 저는 당신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검은 콩 물 비율의 기준, 그리고 왜 그 기준이 신장이 회복되는 흐름을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비율의 정확한 수치뿐 아니라 많은 분이 놓치는 흔한 실수까지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당신의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이제부터 신장의 회복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에서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흡수되는 영양소, 쌓이는 노폐물까지 모두 신장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신장은 종종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느리고 은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 정도로만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쉽게 붓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덜 풀리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에 가깝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필터 기능의 과부하입니다. 신장은 하루 수십 번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노폐물의 농도가 갑자기 진해지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필터는 고르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때 혈액 속 노폐물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몸속 순환계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피로감은 더 깊어지고 붓기와 소변 변화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둘째는 미세 염증의 누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세포 재생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짜거나 단 음식, 불규칙한 생활, 수면 부족은 신장의 미세 염증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 염증은 통증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지만 신장의 필터 눈을 점점 막아가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콩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의 염증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의 신장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일을 떠안은 노동자처럼 지쳐 있지는 않을까요? 신장이 약해지는 흐름의 마지막 단계는 농도 불균형입니다. 이 부분이 검은콩 팔스몰 비율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신장은 일정한 농도에서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짙은 농도의 노폐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세포는 더 많은 물을 끌어와 희석하려 합니다. 반대로 물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필터는 지나치게 묽은 혈액을 다루느라 영양과 염분 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장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충분히 마셔도 몸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느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농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장은 진짜 회복 흐름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로한 신장은 물을 마셔도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만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에서 물과 영양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콩 물 비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율이 지나치게 진하면 신장은 그것을 희석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비율이 너무 옅으면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회복 효과가 약해집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한 탈수나 일시적 피로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소변은 신장의 현재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신장은 필터 기능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신장 기능 저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적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내 신장은 지금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그 신호를 거의 못 보고 지나친 건 아닐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흐름을 명확히 이해해야 검은콩 플라스몰 비율이 왜 회복의 전환점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알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구조를 모르면
같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들으시면 비율 하나가 왜 결과를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빠르게 회복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기관입니다. 단, 올바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6의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늘 밝은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계속 무겁습니다. 소변도 요즘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거품이 오래 남아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신장의 초기 피로 신호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나는 물도 많이 마시고 검은 콩도 자주 끓여 먹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 질문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고 있었지만 비율이 완전히 엉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좋다니까 많이 넣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검은 콩 한 컵에 물 한 컵을 붓고 진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이렇게 진한 농도의 검은 콩물은 신장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되어 회복은커녕 더 피로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재료라도 농도가 과하면 신장은 힘들어합니다. 검은 콩은 약처럼 적정량이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날 저는 비율을 조정한 새로운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을 충분히 늘리고 검은 콩 양을 일정한 기준으로 줄이는 단순한 조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싱거워서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그대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회복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은 의외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상한데 다리가 덜 붓습니다. 아침 소변이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장은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원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장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올바른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2주 뒤 어르신의 변화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고쳐지는 것처럼 반응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더 가벼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비율 하나로 몸이 이렇게 다르다니 몇 년 동안 괜히 고생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비율 하나가 사람의 신장 상태를 이렇게 바꿔 놓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물과 영양의 농도가 신장의 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한 농도는 희석 과정에서 에너지를 빼앗고 반대로 너무 묽은 농도는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회복 흐름이 약해집니다. 어르신이 처음 마시던 검은 콩물은 지나치게 진했기 때문에 신장은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다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체액 균형이 흐트러졌습니다. 반면 비율을 조절한 뒤에는 신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로 바뀌었고 그 순간부터 회복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비율을 조정한 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이나 특별한 치료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신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정확한 비율이 뭔가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 답을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비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같은 검은콩이라도 어떤 방식은 효과가 없고 어떤 방식은 눈에 띄게 회복을 돕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실천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 곧 효과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와 이어지는 비율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검은 콩을 건강식품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끓이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검은 콩을 삶아 먹고 갈아서 먹고 물에 우려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감으로 준비합니다. 이 감이야말로 결과를 갈라놓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장 기능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검은 콩 속 성분이 어떻게 녹아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식물성 단백질, 미네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물의 온도와 양에 따라 추출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성분이 과하게 진하게 배어나와 신장에 부담이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영양이 희석되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효과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라 비율에서 결정되는 추출 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진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진한 영양보다 편안한 농도를 더 원합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반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검은 콩을 지나치게 진하게 끓여 드셨고 그 결과 몸이 더 무거워지거나 붓기가 심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비율을 조절한 뒤부터 배가 편해졌다, 소변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붓기가 덜하다는 변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당신도 혹시 효과를 빨리 보려고 더 진하게 끓여 드신 적은 없나요? 그 선택이 오히려 당신의 신장을 천천히 지치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은 농도 변화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검은 콩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진하면 신장은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갈증을 느끼거나 붓기를 만들어 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묽으면 영양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회복 효과가 약해집니다. 즉, 비율 하나가 부담이냐 회복이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단순히 맛을 조절하는 기준이 아니라 신장에 들어가는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리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회복 흐름을 타려면 매일 일정한 농도의 수분과 영양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안정된 일 환경을 갖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필터 기능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많은 분이 검은 콩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농도를 다르게 끓여 드시기 때문에 효과가 들쭉날쭉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효과를 본 사람들은 거의 모두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율을 매번 달리했습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몸의 반응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설명됩니다. 검은 콩의 수용성 성분은 물과 결합할 때 특정 농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이 농도 범위를 벗어나면 신장은 성분을 부담스러운 농도로 받아들이거나
너무 희석된 상태로 인식해 회복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제가 비율을 강조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몸이 원하는 농도를 맞춰주고 있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실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검은콩 물을 마셔도 아무 변화가 없고, 왜 어떤 사람은 불과 2, 3주 만에 붓기와 피로가 줄어들었는지. 차이는 몸이 받아들이기 적당한 회복 농도를 유지했는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율이 왜 중요한지, 농도가 왜 핵심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검은 콩이 실제로 신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비율이 그 작용을 가장 잘 끌어내는지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회복의 원리가 이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비율을 지키는 이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구조가 완전히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검은 콩은 실제로 신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단순히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은 콩이 왜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 작용의 핵심을 알아야 비율이 가지는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검은 콩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하지만 신장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미세 염증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염증에 취약해지고, 이 염증이 쌓이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점점 경직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이 염증 반응을 완화해 사구체가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필터에 끼어 있던 먼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식물성 단백질의 특성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지만, 검은 콩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분해가 훨씬 부드러워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농도가 지나치게 진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좋은 성분도 농도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는 종종 홍차 우려내기 비율을 사용합니다. 차십을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져 마시기 어렵고, 물만 많으면 맛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맛은 차십과 물의 비율이 균형을 이뤘을 때 나옵니다. 검은 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토시아닌이나 단백질이 진하게 우러나오면 영양은 많아 보일 수 있어도 신장은 그것을 희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묽으면 회복에 필요한 농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효과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노폐물이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줄여 결과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독성 물질이 다시 들어오는 양이 줄면 신장은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필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도 추출 농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물과의 비율이 안정되어야 장에서의 작용도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천천히 변화하는 영향에 더 잘 반응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고농축 영양보다 농도와 양이 일정한 수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회복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검은 콩물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안정성을 원합니다. 안정된 환경에서만 스스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검은 콩물의 이상적인 농도는 무엇인가? 아직 그 답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도는 단독으로 설명될 수 없고 신장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회복 흐름이 잘 이어지는지를 이해한 뒤에야 비율의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낮추고 식물성 단백질이 부담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노폐물 재흡수를 막으며 이 모든 작용이 적절한 농도에서 가장 조화롭게 일어난다는 사실. 바로 이 이유로 비율이 핵심이며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동안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정확한 비율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제로 이 비율이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 대표적인 반응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율이 달라졌을 때 신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조합은 회복을 방해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회복의 절반은 들어선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다가왔습니다. 검은 콩의 성분이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달라지면 신장이 보여주는 반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양을 사용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붓거나 피곤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농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신장을 필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이 적당히 흐르면 필터가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물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탁하면 필터가 막히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검은콩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맞지 않으면 필터인 신장이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생깁니다. 먼저 농도가 너무 진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콩을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많이 넣고 물을 적게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한 검은콩 물은 신장에게는 일종의 고농도 작업입니다. 신장은 진한 농도의 수분을 희석하기 위해 체내 다른 조직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갈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소변이 더 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걸 먹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농도 부담 때문입니다. 반대로 농도가 너무 묽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영양 전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은 콩의 회복 성분이 희석되어 몸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셔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달째 먹고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묽은 비율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즉, 너무 진해도 부담, 너무 묽어도 효과 없음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은 단기간 강한 자극보다 일정한 농도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영양을 더 좋아합니다. 신장은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회복 흐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면 신장이 그 농도에 적응하고 그 순간부터 필터 기능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검은 콩 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매번 끓이는 양이 달랐고, 콩의 양도 감으로 넣었고, 물도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불규칙성이 몸의 반응을 들쭉날쭉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관찰한 패턴은 명확합니다. 비율을 매번 달리한 사람, 효과 없음 또는 오히려 붓기 증가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 사람, 1, 3주 내 피로감, 붓기 소변 변화가 안정, 이 단순한 차이가 몸의 반응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순환 속도와 배출력의 변화입니다. 비율이 올바르게 맞춰지면 물은 신장 내부에 미세 필터를 지나며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이때 신장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배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도가 진하면 필터가 막히고 묽으면 필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비율 하나가 신장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제 왜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회복 흐름을 느끼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재료보다 농도, 맛보다 균형, 감보다 일정함을 지켰습니다. 신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회복하고 부담이 쌓이면 조용히 지칩니다. 이쯤에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 하무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신장 문제는 초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정보라도 더 많은 분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하루 루틴 속에 검은 콩물을 어떻게 넣어야 가장 안정적인 회복 흐름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효율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 섭취가 아니라 타이밍과 리듬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비율을 생활 속 회복 루틴으로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은콩 물의 비율과 농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신장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론을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한 번에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마시는가는 무엇을 마시는가 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신장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 중 신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검은 콩물을 공급하면 회복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아침은 밤새 농축된 혈액이 다시 순환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비율이 맞춰진 가벼운 검은 콩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부담 없이 필터 움직임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드러운 시동을 거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 잔만으로도 몸이 덜 무겁고 하루가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 즉 오후 중반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장이 하루 중 가장 피로를 느끼는 구간입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혈액 농도가 일시적으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정 농도의 검은 콩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의 부담을 풀어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오후에 몸이 유난히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가? 그 느낌은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던 신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검은 콩물을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신장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때 불필요한 수분이 들어오면 배뇨 신호가 발생해 수면이 깨기 쉽습니다. 수면이 끊어지면 신장의 회복 리듬도 깨지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검은 콩물은 아침, 오후 중반 이 두 구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섭취량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지나친 양보다 일정한 양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루 1일 2잔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 검은 콩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농도 불균형이 생기고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진료실에서 자주 들었던 질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공복에 마셔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복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의 위와 장은 흡수 속도가 일정하고 검은콩 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섞여 농도가 달라지고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불규칙해집니다. 즉, 효율을 높이려면 공복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물을 마실 때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수분 변화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3, 2분 정도 천천히 마시면 신장의 필터가 자연스럽게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몸의 반응을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규칙성에 반응합니다. 규칙적인 섭취는 신장 스스로 회복 리듬을 만들도록 돕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되돌아볼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검은 콩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셨나요?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끓일 때마다 농도가 달라진 적이 없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효과가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조금만 더 이어가면 비율과 타이밍을 넘어 검은콩 물의 효율을 2배로 높여주는 또 다른 요소를 알게 됩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신장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검은콩 물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핵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리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콩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로 많이 넣을수록 좋다. 진하게 우릴수록 효과가 빠르다. 라는 믿음입니다. 건강 정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 진하게 먹어야 몸에 좋다. 영양은 진해야 힘이 생긴다. 이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런 방식의 접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장은 부드럽고 일정한 영양을 선호하는 기관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아니, 진하게 우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진하게 우린 검은 콩물은 신장에게는 작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진한 농도는 필터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과하면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커피를 너무 진하게 마셔 속이 불편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좋은 성분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으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이 하는 두 번째 오해는 검은 콩은 많이 먹어도 해가 없다. 는 생각입니다. 검은 콩 자체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농도와 비율로 추출하면 신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변이 진하거나 붓기가 자주 생기는 분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분들은 농도 변화에 더욱 민감합니다. 이분들이 진한 검은콩 물을 마시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혈액 농도가 더 쉽게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검은콩 물을 신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마셔왔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 오히려 붓기가 심해진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또 한 가지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검은 콩물은 많이 끓여서 냉장고에 두고 하루 종일 마시면 좋다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농축되거나 가라앉기도 하고 냉장 보관 중 농도 변화가 생깁니다. 신장은 이런 불규칙한 농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농도가 갑자기 진해지면 필터가 놀라듯 반응해 피로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검은 콩만 먹으면 회복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검은 콩 물만 마시면 농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또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신장은 회복보다 해독 작업을 우선해야 하므로 검은 콩 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효과를 잘 본 사람들은 검은 콩 물 외에도 생활 습관을 동시에 조정했습니다. 과도한 염분을 줄이고 늦은 밤 음식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수분 섭취를 나눠서 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신장의 회복을 빠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오해가 내 몸에 어떤 변화를 놓치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실천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검은 콩물은 누구에게나 좋다. 이 역시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신장의 상태, 소변의 변화, 혈압, 당뇨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비율과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한 뒤에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농도에 맞춰주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신장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생활 속 보조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생활 습관이 채워줍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회복 흐름이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이제 회복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은 콩 물의 비율과 타이밍을 잘 지켜도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회복 속도는 더뎌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로를 쌓아가며 우리 몸을 정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장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반대로 회복에 여유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조 습관들은 검은 콩 물의 효과를 단순히 조금이 아니라 눈에 띄게 강화하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가벼운 걷기입니다. 많은 분이 걷기를 단순히 운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신장 관점에서 걷기는 순환 회복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와 복부의 혈류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안정됩니다. 이는 필터 기능을 돕고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오래 걷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에서 2분, 숨이 조금 차지만 힘들지 않은 속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신장이 숨 쉴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는가? 두 번째 습관은 수분을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검은 콩 물과 별개로 하루 수분 섭취가 일정해야 신장은 영양과 노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목이 마를 때 한꺼번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분 유입은 신장에 짧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에 5월 6번 나누어 마시면 몸 전체 수분 균형이 일정해지고 검은 콩물의 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오전, 오후 초반, 저녁 이 네 구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에서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신장은 밤 동안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회복보다 배출 작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소변이 더 진해지고 붓기도 쉽게 생깁니다. 특히 라면, 국물 요리, 젓갈류는 저녁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짜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금기가 강하지 않아도 간장, 양념, 조미료가 쌓이면 신장은 그대로 부담을 받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의 음식은 다음 날 아침까지 신장에게 부담을 남깁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늦은 야식은 혈당을 올리고 체액 균형을 흐트러뜨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늘립니다. 반대로 저녁을 가볍게 먹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면 신장은 밤새 회복 모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다음 날 소변색, 피로감, 붓기에서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짧은 심호흡입니다. 신장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상태에서는 신장의 혈류가 줄어들어 회복 흐름이 막힙니다. 하루에 2, 3번, 1분 정도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숨 한 번 천천히 쉬었을 뿐인데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깊게 내쉬며 몸을 풀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천 관리입니다. 신장은 따뜻한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일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복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면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10분 정도 온찜질을 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검은 콩물과 결합했을 때 회복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지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의 큰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점을 말입니다. 검은 콩물은 그중 가장 강력한 축 중 하나이지만 생활 습관의 균형이 함께 맞춰질 때 신장은 진짜 회복 흐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는 먹어도 되는지, 누구는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지, 즉,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물이 신장 회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비율이 왜 핵심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상태, 동반 질환, 생활 패턴에 따라 섭취해야 할 양과 비율,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은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사구체 여과율 EFR 이 낮아진 상태라면 신장은 매우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진하거나 심지어 적정 비율의 검은 콩 물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이미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도의 수분이 들어오면 필터가 바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최근 혈액 검사에서 의사가 신장 수치를 주에 깊게 보자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룹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나치게 진한 검은콩 물을 마시면 혈당 변동이나 혈압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면 대부분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지만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시기나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시기에는 잠시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심한 붓기, 부종과 반복되는 분들입니다. 부종이 있다는 것은 체내 체액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진한 검은 콩물은 체액 농도를 바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나 다리, 손등이 자주 붓는 분들은 처음부터 소량, 아주 연한 비율로 시작해야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수분 조절이 어려운 심장 질환자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는 순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검은 콩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리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더라도 한 모금씩 천천히 청화 호흡 변화를 관찰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소변량이 지나치게 적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변량이 있어야 영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적으면 검은 콩물의 성분이 체내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오히려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적다는 느낌이 든다면 먼저 수분 섭취 패턴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소량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양보다 타이밍과 농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소량이라도 농도가 진하면 부담이 되고 대량이라도 농도가 일정하면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연한 비율로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침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해지지 않는지, 붓기가 더 심해지지 않는지, 복부 불편감이나 체중 변화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신장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고 있었을까? 이 질문이 앞으로의 실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천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안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회복 계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천이 쉽고 부담이 없으며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비율, 농도, 타이밍,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회복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만 따라 해보시면 몸이 보내는 반응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 빠르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작게, 그러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일차 몸의 기본 리듬을 깨우는 날,
첫날은 검은 콩물을 진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한 비율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장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농도 증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이때 소변색, 배의 편안함, 갈증의 정도 등을 기록해두면 앞으로의 변화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2일차 일정한 타이밍 만들기 둘째 날부터는 아침과 오후 중반 이 두 타이밍을 고정합니다. 아침 한 잔, 오후 한 잔.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규칙적인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이 규칙성이 만들어내는 안정성에서 시작됩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고 3, 5분 동안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일차 생활 습관과 연결하기. 이날은 검은 콩물의 효과를 높여주는 작은 습관을 결합합니다. 점심 이후 1로 5분의 가벼운 걷기, 저녁 식단에서 짠 음식 줄이기, 그리고 잠들기 전 가벼운 심호흡 1분. 이 세 가지는 신장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느낌을 말합니다. 이상하게 몸이 덜 무거워요. 이런 섬세한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4일차 농도에 적응하는 시기 넷째 날이 되면 신장은 검은 콩 물의 농도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율을 바꾸지 말고 같은 양 같은 시간으로 반복하세요. 이 일정함이 신장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날은 특히 붓기를 체크해 보세요. 다리, 발목, 손가락 끝의 느낌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일차 순환 개선이 느껴지는 날. 다섯째 날은 많은 분들이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침 소변이 덜 탁하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신장이 농도와 리듬에 적응하며 필터 기능을 조금씩 되찾는 구간입니다. 이날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과하지 않게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 욕심을 부려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양을 늘리면 오히려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6일차 안정된 회복 흐름이 자리 잡는다. 여섯째 날이 되면 신장의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피로감이 줄고 붓기 변화가 더 눈에 띄며 체내의 순환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가? 신장은 우리가 몸의 신호를 알아차릴 때 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합니다. 또 이날은 하루 한 번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회복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배와 허리 주변을 10분만 따뜻하게 해보세요. 많은 분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다음 날의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7일차 몸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날 드디어 일주일 차입니다.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 소변색이 더 맑아졌는가? 붓는 부위가 줄었는가? 몸이 가벼운 순간이 자주 느껴졌는가? 피로감이 덜 쌓였는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변화가 느껴졌다면 신장은 분명히 회복 흐름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10일나 4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 타이밍, 규칙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일 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주일은 앞으로의 건강 습관을 설계하는 기초 공사와도 같습니다. 신장은 느리지만 꾸준히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만든 리듬을 유지하면 한 달, 세 달 뒤에는 훨씬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흐름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평생 건강 루틴으로 이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그 여정을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거의 완주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실 때만 해도 아마 당신은 몸의 작은 이상 신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침 소변의 변화, 붓기, 피로감, 갈증,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신장이 조용히 보내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며칠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이제 검은 콩물을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신장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농도, 비율, 타이밍, 습관이라는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원리를 이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장 회복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농도, 규칙적인 리듬, 그리고 작은 반복.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되찾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묘한 회복의 신호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조금 덜하다. 소변색이 예전보다 맑아졌다. 걷고 난 뒤 다리가 덜 무겁다. 저녁이 되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단번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회복할 수 있다는 조용한 대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율의 비밀, 농도의 의미, 신장이 어떤 자극을 좋아하고 어떤 패턴에서 회복하는지, 그리고 7일 실행 계획까지. 이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지막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죠.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장기입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조금씩 약해졌을 뿐 회복 조건을 만들어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몸을 돌보려는 의지를 보이면 몸은 그에 맞는 변화로 답합니다. 비율을 맞춘 검은 콩 물 한 잔, 일정한 생활 리듬, 가벼운 걷기, 따뜻한 찜질 같은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장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회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의 하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비율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걷기를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 다시 실천하려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을 정말 아끼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신장이 가장 먼저 느끼는 치유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회복의 흐름을 만든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Day 107 챌린지 시작함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첫날을 기록하는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또 당신에게는 강한 지속력이 됩니다. 신장은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돌보면 신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일주일의 변화가 당신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